재중구의 중구난방 두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지역의 핫한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동부고속화 도로입니다.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분들 세 분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사벌 동부고속화도로 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사벌 더샵 마스터뷰에 거주하는 이승우입니다. 소사벌 동부고속화도로 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부고속화도로 협의회 홍보 담당을 맡고 있으며 지금 현재 우미리 레이크파크 37통 통장을 맡고 있는 강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부고속화도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동부고속화도로는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곳 교차로까지 15.77km 구간을 놓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국도 1호선과 지방도 317호선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놓여지는 도로인데요. 인구 밀집 지역과 인접해 있고요. 자연부락을 관통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지하화를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해서 협의회 분들을 모셨고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의회라고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언제부터 구성이 되었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 동부고속화도로 협의회는요, 처음에 이름 명칭을 결정할 때도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면요, 왠지 물리적인 행동을 해야 되고 데모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그 부정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협의회라는 그런 좋은 표현을 써서 우리가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절차를 이행을 하고 민과 간이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서 소사발 협의회라는 게 탄생이 됐어요. 저희의 구성원들은 우미린 레이크파크하고 소사발 더샵 마스터뷰의 양쪽 입주자 대표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상대책위나 이런 명칭을 쓰지 않으시는 것이 민관의 협력을 통해서 이야기 소통과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그렇죠. 풀어나가시겠다. 네. 결정을 찾겠다, 결정하겠다. 네. 분명 시장 가서 데모하고 피켓 들고 많이 하잖아요. 네.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래 우리는 대화가 우선이니까. 명칭이 약간 틀려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같이 하셨었잖아요. 지금 소사벌 지구와 이쪽에 송북동 그리고 진이면 그렇죠. 같이 이제 비대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같이 이제 진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네, 조금 오해가 있는 게요. 네. 요즘은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입주 예정자 협의회라는 입주 네. 예정자 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도에 사실은 입주 예정자 협의회부터 한라와 만나기 시작했어요. 2017년도에는 입주 예정자 협의회부터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주민 공청회 때 15.77km 도로 인근에 주민들을 만나게 되면서 서로 연합하는 개념으로 비상대책위원회에 저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느 시점을 계기로 해서 주변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상황이 네. 다르고 그리고 요구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면서 소사발 협의회를 새롭게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제 요구 사항들이 조금은 달라지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협의회 차원에서 이제 시나 시행사 측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시 인구 밀집 지역에 지하로 개통되는 걸 좋은 선례로 남기고 싶고요. 지상으로 공원이 조성이 되면 평택시가 뭐 미세먼지가 많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또 소음과 분진에서 소사벌 지역을 해방시키고 싶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에 도로가 중앙으로 나게 되면 후에 있을 죽백동의 개발에 그 도시 단절의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도로의 지하화가 좋은 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뭐 방음벽이라든지 방음 터널을 보완을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를 시켰지만 네. 그 환경 영향 평가가 그때 예상 수치를 넘어서는 거예요. 소음이나 분진이나 여러 가지가. 그래서 법적으로 초과를 하다 보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한 도로를 다시 뜯고 다시 지하로 넣고 지상 공원화를 하는 그런 도로가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많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네.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은 보면은 예측 수치예요. 그 예측 수치를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죠.
상상의 수치라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뭐 예를 들어서 도로변 지역은 65데시벨, 55데시벨이라는 법적 수치가 있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낮은 수치를 적용을 해 주시면 앞으로 100년, 200년간 도로인데 훨씬 더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주민들의 우려의 소리가 더 큰 거죠. 소사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보들도 많이 접하셔서 그럴 것 같은데 동부고속화도로가 놓여지는 곳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의 주민분들은 잘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여쭤보면 그렇게 됐을 때 비용 문제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거는 무슨 돈으로 하지? 이런 의문들을 좀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보관들이나 이런 것들도 가지고 계신지. 요거는 평택시의 세금으로 하는 도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자가 붙어서 이 도로를에 대한 통행료를 받아서 이윤을 내야 되는 도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LH에서 땅값 플러스 그다음에 건설비 일부와 그리고 사업자가 돈을 내서 내는 도로이지 평택시의 세금이 들어가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내야 될 때 시행사와 LH에 요구를 해서 우리 평택시에 조금 더 질 좋은 인간 중심의 도로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간곡히 우리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시민들은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평택시 네. 세금으로 지금 이 도로가 나눈 줄 알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뭐 집단 이기주의나 님비나 이런 오해를 사실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을 설득할 만한 뭐 달리 뭐 채널이나 이런 게 없으니 네. 좀 사실 난처한 경우가 사실 많아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오해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이거 빨리 놓아야 져야 되는데 해당되는 지역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집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왜 반대하는 거냐? 협의회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하화 안 되면 계속 질질 끌면서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럼 못 되게 이런 오해들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오해에 대해서 콕 짚고 한번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연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많습니다. 저희는 백지화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광역 교통망이라 저희도 도로가 빨리 뚫리기를 바라고 어차피 날 도로니까 네. 빨리 뚫리기를 바라고 있고요. 백지화를 주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시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실무자들과 평택시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도로를 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 당장 뭐 도로가 이제 착공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눈으로 땅 파고 뭘 공사하는 거를 봐야 착공하는 줄 아시지만 그 착공을 하기 위해서 더 수수만가지의 행정 절차가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소사벌협의회에서는 어쨌든 그런 행정 절차를 백지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택시와 정말 대화하면서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저희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민간의 협치, 협력 관계이지 우리가 절대 적이 아니라는 거죠. 평택시와 협의회는 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기로는 요구사항이 있고 지하화와 그 위에 지상 공헌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이기도 해요. 저희들도 네. 그건 이해는 해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도로가 지상으로 난다. 네. 근데 뭐 저희들 가서 피켓 들고 데모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음.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일반 평택 시민들이 오해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이렇게 강력한 파워를 네. 갖고 있지 않아요. 공사를 하는 걸 일부 입주민들이 방해한다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한다는 건 저는 뭐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여기서 그러면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이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백지화를 주장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놓자라고 주장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이제 포함되어 계셨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막아서고 물리적 행사를 해서
뭐 지연시키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다. 그럼요. 이것을 위해서 시집행부와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나가겠다라는 입장이시네요. 그러면 이러한 요구들을 시에 요구하는 절차들이나 이렇게 사례들 있으셨나요? 저희가 처음에 아까 앞서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 그 2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평택시, LH, 뭐 한라건설, 우미린 입주 예정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네. 12월 20일쯤 비전일동 주민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18년도 5월 달에 지화 축구 집회를 하면서 6월 달에 지화 축구 선언 및 뭐 이렇게 지지 선언을 했고요. 9월 5일 날 끝장 토론회라는 걸 했어요. 네. 그때 비대위하고는 그때까지 이제 같이 활동을 했었고요. 11월부터 아마 평택시에 바란다라고 250여 건의 민원을 네. 넣은 적이 있었어요. 6월 8일 날은 지화앤드 그 지상공원화 그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어요. 네. 8월 1일 날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300명 정도 오시는 주민 설명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한강유역환경청과 시청에 마지막으로 저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공문으로 보내고 지금 답변을 한강청에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협의안이 와야 되거든요. 그것도 절차예요. 도로를 내기 위한. 그래서 그 협의안이 제발 우리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내려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게 이제 답이 오면 그 협의안을 참고를 해서 우리 시하고 하려고 도로에 대한 본안, 한강영향평가 본안을 또 넣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협의안이 기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주 생명과도 같은 협의안이 될 거예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예. 어떤 멘트와 어떤 표현을 표현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네. 시도 이걸 따라야 하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시청 방문하고 답 얻어내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시청 직원들을 사실 많이 힘들게 한 건 사실이에요. 뭐 가서 항상 뭐 질문하고 뭐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들도 직장 생활하면서 휴가 내서 시간 내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거라 네네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저는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훅 달아올라오는데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저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쫓아다녔어요. 실제로 빨개지셨어요, 네. 지금 얼굴이. 정말로 막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뭐 말도 없는 그런 험한 소리를 많이 듣는 상황에서 정말 오해에서 시작되는 저희가 도로를 백지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그런 것들은 정말 이 시간을 이유로 해서 평택시에서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널리 전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활동들을 좀 본인의 생활은 좀 뒤로 미루시고 많은 활동들을 해봐 주셨는데 앞으로 활동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제 협의안을 기다려 보고요. 그 협의안이 나오는 대로 이제 회의를 방향성을 통해서 통해서. 방향성을 잡아야 되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우리도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주장하는 자와 반영하는 자가 100%의 만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간 중심의 도로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은 시도 큰 틀은 함께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신뢰관계가 쌓였기 네. 때문에 혹시 나중에라도 어떤 안이 나온다라고 하면 최대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근데 후회 없이 이제 활동하시겠다. 예, 후회 없이 우리는 활동을 했고 뭐 저희가 다 개인 생활을 빼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으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어요. 협의회 임원들 참 열심히 했어요. 직장 생활 하면서도 시간을 빼서 활동을 하고 또 퇴근 후에도 또 해야 할 일이 사실 많았거든요. 회의도 많이 하고 사비도 많이 뭐 지출하고 한 가지만 더 보태자면 네. 모범적인 사례가 돼서 정말 공동주택 인근에 초인접해서 나는 도로는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 자동차 중심의 도로가 아닌 인간 중심의 도로로 개설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에 협의회 분들 모실 때 되게 강성이실 줄 알았어요. 오셔서 저희는 이렇게 투쟁할 겁니다.
이러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뭐 들어놓아야죠. 뭐 이것이 보통의 받아들여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양끝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겠다. 이것이 잘 정착될 수 있으면 시민분들 그리고 지역분들께 짧게나마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희생하고 봉사한 결과가 꼭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로는 평택시에도 꼭 필요한 도로이고요. 그리고 남북을 잇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서 우리 국토에도 꼭 필요한 도로라는 것을 우리 소사발협의회와 우리 입주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도로가 꼭 제대로 시기적절하게, 지금도 늦었죠. 10년이나 어물쩡거렸으니까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와 협력하고 좋은 대안을 빨리 도출해내서 시민들의 불편한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숨은 봉사자들이 다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할게요. 우리 우미린 레이크파크 입주민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로 진심으로 이게 고개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고속도로가 저희 바람, 제 바람, 우리 입주민들의 바람처럼 꼭 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고요. 아마 그 최선을 다한 거는 우리 입주민들이 다 아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책 결정 중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의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민의 안전과 생활이겠죠. 시민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충분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을 지향하는 평택시의 결단만 남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투쟁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종구의 중구난방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